자, 일단 화면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에 지금 상단에 DCH60이라는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냉방과 난방 두 가지를 사용이 가능하고 60도, 난방은 60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고요. 지금 현지라고 써 있는 부분이 실제 현지 모드인지 아니면 그 예약 모드인지 원격 모드인지 요 내용을 표시해 주는 항목입니다. 지금은 현지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냉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난방으로 운전을 전환하게 되면 난방으로 표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원격으로 바꾸게 되면 저 부분 이제 상부에 원격으로 바뀌게 되죠. 난방으로 바꾸게 되면 저 위에 상부가 또 난방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 냉방 운전에서 난방 운전으로 바꿨을 때 지금 난방 운전으로 제대로 바뀐 건가, 그걸 확인하려면 이렇게 난방으로 바꾸신 다음에 밖에 나가셔가지고 요 위에 상부 항목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방으로 다시 바꾸고요. 현지 모드로 다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왜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화면은 현재 지금 내가 있는 화면, 내가 위치하고 있는 화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응축기 항목을 들어가게 되면 저 메인이라는 글자가 응축기라는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바뀌시는 거 보셨죠? 자, 만약에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설정으로 가게 되면 지금 따라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경로에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메인 창에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 이미지 옆에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만 가지고도 이 냉동기나 냉온수기가 어떻게 운전되는지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들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그 기계를 보면 이 고온 재생기가 있고 그 흡수기와 증발기가 있고 응축기와 저온 재생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똑같이 증발기 쪽, 그리고 응축기 쪽, 그리고 재생기 쪽, 이렇게 나눈 거예요. 실제 이 친구들을 부위별로 나눠 보면 우리가 이제 재생기 쪽을 고온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응축기랑 저온 재생기가 부착되어 있는 요 상부 쪽, 요 위치를 상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흡수기랑 증발기가 붙어 있는 부분을 하동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을 각 포인트별로 나눠서 분리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 증발기 쪽에는 증발기 항목을 딱 들어가시면 증발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온도값들이랑 설정값들이 구성되어 있죠. 응축기 같은 경우에도 응축기 관련된 그 항목, 결국에는 상동이죠. 상동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 값들, 그런 값들이 표시가 되게 되고, 재생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 재생기니까 재생기 쪽,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초고효율 타입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쪽에도 열교환기가 있어서 배기가스 열교환기까지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실제 배기가스 열경기가 안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배기가스 출구 온도 센서는 달려 있는데, 실제 그 고효율 타입이랑 일반 표준 타입이랑은 온도값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기가스 출구 온도 센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메인 창으로 넘어오면 이 옆에 이력 항목이 있는데, 이력을 들어가 보게 되면 실제 이 기계가 운전된 횟수와 운전된 시간, 그리고 추기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흡색 범프가 얼마나 가동되고 연소기가 버너가 얼마나 운전됐는지, 그런 것들을 카운트하는 항목입니다. 자, 운전 이력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냉동기가 돌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보여주고 기록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상 이력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기계가 가동을 하고 운전하면서 어떤 알람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런 항목들을 체크해주는 그런 창이에요. 일단 운전되는 거는 한번 가상으로, 어차피 테스트 판넬이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실제 운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운전을 할 텐데, 운전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정지라고 글씨가 써 있는 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세 줄 정도가 글자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 정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냉온수기나 냉동기가 하려고 하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거는 터보나 흡수식이나 스크류나 냉동기나 냉온수기나 다 똑같아요. 이 파란색 글씨는 지금 이 기계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어떠한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메시지고요. 임의로 지금 제가 하나의 그 메시지를 띄우게 되면 이제 뭐 냉수 펌프 인트로 점프를 시켜 볼게요. 임의로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정지 바로 위에 멘트가 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고성 메시지예요. 뭔가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기계가 정지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얘가 그 미리 사전에 이제 고장이 나거나 혹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줄에 메시지가 뜨게 되면 알람이라는 불에 그 램프가 점등이 되고 요 상태는 그래도 기계가 자기가 알아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요 단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알람 메시지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제 알람 메시지는 요 바로 우회 칸에 메시지가 뜨게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임의로 알람을 하나 걸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뜨게 되면 요 알람이라는 램프에 LED가 전멸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원래 메뉴 버튼이 해제 버튼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원래는 부자가 울어야 되는데 제가 시끄러워서 부자는 연결을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지금 현재 울지 않고 있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떴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되면 해제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저 메시지가 사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흡수액 펌프 과열 이상의 알람이 걸려 있고 지금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열동형 계정기에서 그 트립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열동형 계정기가 그 트립 잡혀 있는 부분을 해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열동형 계정기를 리셋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접점을 해제를 해주면 이렇게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첫 번째 뜨는 빨간색 글자가 그 알람 메시지인 거고 두 번째 줄에는 경고성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정지 화면으로 파란색 글씨는 지금 이 기계가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운전을 누르게 되면 지금 현지 모드니까 현장에서 운전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운전이 진행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하면 냉수 펌프 인트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냉수 유량을 확인하고 그리고 냉각수 펌프 기동 지연 들어가서 인터로 확인하게 되고 냉각수 유량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버너 착화 신호를 기다리게 되고 버너가 붙음과 동시에 냉매 펌프가 기동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임의로 버너에 불을 붙여서 운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전이 되게 되면 밑에 이제 파란색 글씨가 계속 바뀌었죠. 그런 것들이 요 이력창에 들어가게 되면 운전 이력의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운전 이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운전 신호를 누르고
운전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행위들, 그런 행위들이 날짜, 시간별로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제가 알람을 하나 걸게 되면 흡색 범프 2번에 대한 알람을 제가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흡색 범프 2번에 대한 알람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흡색 범프 2번 과열 이상이라고 떴고, 원래는 냉각수 펌프는 정지가 정상적으로 바로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혼자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손이 좀 느려가지고 저 부분은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네요. 냉수 유량저도 지금 제가 알람 지운다고 하면서 실수로 해제를 해버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알람이 발생되면 해제 버튼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해제 버튼을 해제해 준 다음에 이력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지금 발생됐던 부분에 흡색 범프 2번 과열 이상이랑 냉수 유량저 이상이랑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운터가 되게 되고, 이상 이력 같은 경우에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 그 운전 이력이랑 다르게 세모 모양이 있어요. 세모 모양 같은 경우에는 요 상하로 움직일 수가 있고,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도움말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 항목을 매뉴얼이랑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력 같은 경우에 똑같이 알람 시간과 초까지 카운터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총 이전 다음을 활용해서 200개까지 카운트가 되게 되니까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서비스 엔지니어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들어와서 확인하실 일은 없으실 거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현장에 방문해서 노트북이나 PC를 물려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들어와서 뭐 누르신다고 하셔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몇 시간 단위를 운전되어 있는 거를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보실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뭐 보신다고 하시면 여기 이제 상하 버튼들을 이용해서 커서를 움직이고 선택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건지 비활성화를 시킬 건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화면은 이렇게 설명이 끝납니다. 자, 이제 메뉴 버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안쪽에 사용자 설정 항목에 색깔이 연한색 부분 4개가 있고, 지금 시스템 설정에 보면 좀 진한색 칸들이 있죠. 이 연한 부분과 진한 부분의 차이는, 연한 부분은 실제 사용자분들이 세팅하거나 데이터 값을 뭐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고요. 근데 실제 이 항목들에서도 바꾸지 말으셔야 될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추가로 부연 설명 드릴 거고, 지금 시스템 설정 같은 경우에 요 좀 진한 색들은, 요 부분들은 실제 저희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설령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에 데이터를 함부로 건드리시거나 변경하시면 나중에 기계가 오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설명도 안 드릴 거긴 하지만, 자, 그러면 사용자 설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지금 저기 보시는 파란색 화면, 파란색 버튼이 키가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의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상하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설정을 가서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이제 현지 모드와 예약, 원격 이렇게 3가지 운전 방법이 있다고 했죠. 선택해서 현지, 원격, 예약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나와서 꼭 이렇게 예약 대기를 걸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제 예약된 스케줄대로 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원격으로 바꾸게 되면 실제 원격의 접점 신호를 가지고 운전 정지 그 시퀀스를 이행을 하는 겁니다. 원격 운전 설정을 하지 않고 원격 신호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지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원격 운전 신호를 주게 되면 실제 운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운전을 하시려면 반드시 원격으로 설정을 해놓고 기계실에서 자동 제어로 원격 기동 신호를 주셔야지만 원격 운전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현지에서 할 거니까 현지로 설정을 해놓고요. 냉수 출고 온도. 냉수 출고 온도는 일반적으로 흡수식 냉온수기 같은 경우에 12도, 7도 사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7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부하에 따라서 건물 부하가 적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여 쓴다거나 아니면 냉수 출고 온도는 그대로 놓고 자동 운전, 자동 정지 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도를 세팅해 놓고 자동 운전, 자동 정지 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그 자동 운전과 자동 정지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냉수 출고 온도 기준으로 해서 자동 정지가 되는 부하가 적어서 온도가 계속 하향을 한다고 했을 때 5.5도까지 7도 빼기 1.5도기 때문에 5.5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면 실제 버너를 정지시켜 버리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다시 보면 7도에서 마이너스 1도 5.5도까지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온도가 회복을 하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그게 6도가 되면 그 시점에서 버너가 다시 재기동을 하는 그런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항목을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풀어놓은 항목이 이 증발기 항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7도 세팅에 자동정지 5.5도, 자동운전 6도 우리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그 값 그대로 이렇게 이 증발기 항목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세팅을 해놓고 몇 도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기서 값을 임의로 제가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동운전을 플러스로 설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7도에 마이너스 1도니까 6도에 꺼지고 7도에 플러스 1도니까 8도에 다시 재기동을 해야 되겠죠. 증발기 항목으로 가면 자 7도 세팅에 6도에 꺼지고 8도에 재기동하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요거는 현장의 부하 조건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 세팅은 마이너스 1도에 1.5도가 기본 세팅입니다. 그리고 이 동결 방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미사용이에요. 요거 이제 제가 촬영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사용으로 바꿔놨는데 기본은 미사용이고 요거 같은 경우 어떤 그 의미냐면 옥내 현장이 아니라 옥외 현장 그 기계 자체가 아예 밖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기계가 냉수가 동파가 나지 않게끔 그 설정을 해 놓는 그런 항목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으로 설정을 해 놨을 때 요 냉수 입고 온도 기준으로 3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냉수 펌프를 강제로 얘가 기동을 하게끔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제 꺼지냐? 6도에 꺼지고 3도에 다시 켜지는. 그러니까 실제 냉동기나 냉온수기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그 온도를 감지해서 냉수 입고 온도를 감지해서 3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펌프를 강제로 순환시켜 갖고 그 동파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기계실이 옥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영하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사용을 하시지 않고요. 요 사용하시는 현장은 제가 한번 보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외부에 근접해 있는 배관, 온도가 가장 많이 낮게 떨어지는 배관 쪽에 센서를 설치해서 펌프를 기동하고 정지하는 그런 그 장치를 달아놓은 현장은 봤습니다. 서울 명동 쪽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밸브 상하는 지금 이제 연비를 맞춰서 저희가 그 버너가 실제로 투입되는 RT별로 이제 버너 열량이라든지 아니면 증대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버너 이별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연비를 맞출 때 그 총 이별량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운전할 때 저희 엔지니어가 세팅해 놓은 값대로 그렇게 그냥 그 건드리지 않고 설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냉수 온도 PID 값도 실제 그 값들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원활한 저희 PID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PID 컨트롤이 비례, 적분, 미분 컨트롤인데 여기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값들을 다 찾아서 입력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을 만약에 임의대로 바꾸게 되면 그 헌팅을 한다거나 온도가 목표 타겟에 제대로 못 따라간다거나 그 목표 타겟에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버너가 이별량을 줄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동작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거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냉각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냉각탑 그 제어를 저희 쪽에 물려놨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자동 제어 쪽에서 물려갖고 사용을 하시게 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냉각수 입구 온도 30도 기준으로 해서 P값 3도면 얘는 그냥 단순히 온오프 비례 제어를 하는 겁니다. 30도에 3도면 30도를 기준으로 토탈 3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로 1.5도, 아래로 1.5도. 그러면 30도 기준으로 위로 1.5도니까 31.5도에 켜지고 밑으로 1.5도니까 28.5도에 꺼지는 그런 제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거 온도를 낮추겠다 아니면 팬 제어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 그러면 온도 기준을 낮추려고 하면 입구 온도를 좀 더 하향 조정하시면 되고 냉각수 그 팬 제어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시려면 요 온도를 좀 더 폭을 좁혀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대신 그렇게 되면 온오프 동작을 너무 자주 반복을 하게 되니까 적정선은 보통 4도에서 3도 정도를 저희가 맞추게 돼요. 뭐 냉각탑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풀로 운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때는 조금 낮게 설정을 합니다. 저희가 왜냐면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더 낮게 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수동 조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냉매 펌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요거를 사용하실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리고 예약 운전 설정은 제가 영상을 따로 그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스템 정보인데 요거는 들어가게 되면 그 시스템 관련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입력 상태, 출력 상태, 타이머. 입력 상태는 선택을 눌러서 지금 이 기계가 어떤 기계 기준으로 어떤 입력 상태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띄워주는 멘트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인터록이라든지 펌프 인터록이나 아니면 유량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이 항목에 이제 체크 항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냉수 쪽 차압 스위치가 지금 붙었다.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냉수 쪽
유량 접점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오프 항목이 ON으로 바뀌게 되면서 실제 기계는 출력을 내보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냉수 유량 접점이 들어왔다. 그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처음 설치되고 그 기계를 이제 보통 한 20년 사용된 그 개보수 현장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된 현장들에서 제일 많이 여름에 접수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처럼 냉수 유량 인터록 점프 경보 혹은 이렇게 냉각수 유량 인터록 점프 경보 혹은 냉수 펌프 인터록 점프 경보 혹은 냉각수 펌프 인터록 점프 경보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이 메시지들은 뭐냐면 이 냉온수기 기준으로 해서 펌프에 출력을 보내지 않았는데 유량 신호라든지 인터록 신호가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결국 얘는 지금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근데 펌프가 실제로 가동을 하고 있다. 펌프가 운전되는 신호가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멘트가 떴다고 하면 실제 펌프 쪽으로 가셔가지고 펌프의 가동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인터록 점프 경보가 들어왔다. 그럼 자동 제어 쪽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유량 점프 경보가 들어왔다. 그러면 차압 스위치나 펌프 쪽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겠죠. 펌프가 실제 돌고 있는데 인터록은 안 들어오고 유량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펌프 쪽이나 아니면 차압 스위치 그쪽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제 입구 출구에 그 압력 편차가 실제로 발생이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가 운전이 되게 되면 냉동기나 냉온수기가 운전이 되게 되면 펌프 출력을 내보내거나 냉각탑 출력을 내보내거나 그런 출력 상태들 기계 기준으로 우리 냉동기나 냉온수기가 너 어떤 펌프 돌려라 이런 신호를 출력을 내보내게 되는데 그 출력 신호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냉방 표시 접점 이제 자동 제어 같은 경우 자동 제어 쪽으로 물려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냉방 운전인지 난방 운전인지 요것들을 표시해 주게 되는데 지금 현재 ON으로 되어 있는 거는 냉방 운전을 출력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난방으로 바꾸게 되면 저거는 출력이 오프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난방 설정을 해주게 되면 출력 상태가 오프가 됐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어떤 출력을 내보내고 있는지 어떤 출력을 내보낼 건지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냉방 운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냉방 표시 쪽에 O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머 설정, 타이머 확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냉온수기나 냉동기에 타이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타이머가 얼만큼 카운터가 됐는지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뭐 현장에서 굳이 볼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저희 이제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현장 방문하게 되면 저희 쪽 엔지니어들이 그 현장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크게 보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 운전 저장 주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이력창에 가시면 이 운전 정보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 운전 정보에 운전이 되었을 때 300초 주기로 하나씩 운전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주기가 이제 여기에 300초 설정으로 되게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300초고 요거는 더 짧게 주거나 더 길게 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통신 주소인데 통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드버스로 해서 운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기동 신호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설정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자동 제어 쪽과 기계와 통신 주소를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 제어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사용하실 건지, 이제 모드버스를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접점 상태만 가져가실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온도 값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가실 때도 요 통신 주소는 매칭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제어 쪽이랑 연결을 해서 저희 쪽 온도라든지 제어 밸브 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때 통신 속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언어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어, 한글, 영어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뭐 단위랑 뭐 압력 유량 단위는 크게 안 바꾸셔도 되고, 화면이 좀 어둡다 생각하시면 요게 이제 10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소는 1단계까지, 0단계까지, 마이너스까지. 실제 설정은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0단계까지만 될 거예요. 보통은 7단계까지만 설정을 하시면, 왜냐면 이게 너무 밝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잔상이 남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 잔상이 남기 때문에 보통 좀 조금 어둡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목들은 저희가 이제 실제 시스템 관련된 항목들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운전되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운전자 교육을 해드리려고 방문을 드리게 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기계의 특성을 전부 다 배운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요 영상을 찍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기계실 소장님들은 밑에 이제 같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전파를 해서 조금 더 기계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 조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보인데 알람이라고 오해가 돼서 이제 서비스 접수되거나 그런 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내용을 좀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유익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